자, 이제 과세표준 과정. 첫째는 내가 등기하고자 하는 그 해당 부동산 가액, 해당 이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액을 산정해서 하는 등기가 있어요. 그게 뭔 등기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소유권 등기입니다. 소유권 등기. 그 다음은 가등기. 그 다음은 지상권 등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 등기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로서 세액이 산출돼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채권 금액이에요. 채권 금액. 그럼 채권이 뭐냐? 채권의 의미는요, 내가 특정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이에요. 특정인에게 받아야 할 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그 한참 된 것 같은데, 한 8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저희 신관희 선생 있죠. 이 양반한테 제가 한 그때 8년, 7년쯤 될 거예요. 그때 당시 내가 기억으로 3만 원 꽂았었거든요. 근데 잃어버렸나요? 지금까지 안 갚아요. 그 왜 꽂았냐면 그때 시험 끝나고 그때 어떤 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어디 여행 가는데 밤에 이제 고스톱 치다가 이 양반이 돈을 다 잃고 저한테 세파 선생 3만 원만 꽂아. 그 꽂았어요. 개강하면 준다고. 그러다가 그 학원에서 이제 같이 헤어졌지. 헤어지고 올해 다시 만났어요. 이제 만나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못 만나 지금도.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럼 어쨌든 저는 이분한테 받아내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3만 원. 그게 바로 뭐 채권이고, 그 금액을 무슨 금액? 채권 금액이라 해요.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계속 안 갚으면 이분 거 재산 압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압류할 때 하는 금액이 채권 금액인데, 그럼 어떤 등기가 있냐? 방금 얘기했죠. 압류, 가압류 등기할 때.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할 때.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할 때. 경매 신청 등기할 때. 이런 등기는 전부 다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세액을 산정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려오면 꼭 얘기하세요. 3만 원 갚으라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뭐냐? 건수예요. 건수. 건수가 과세표준. 자, 건수는 대표적인 종량세입니다. 그래서 얘는 금액이 아니고 어떤 수량에 대해서 갖는 거고. 자, 어떤 등기가 있냐? 아까 얘기했죠. 합병 등기 같은 거. 합병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같은 거.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지목의 변경 등기 같은 거. 이런 것은 등기 한 번마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얼마씩 걷냐면 건당 세금도 6,000원씩이에요. 건당 세금도 6,000원씩 과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럼 내가 어떤 등기를 하느냐에 의해서 각각의 과세 표준이 정해집니다. 지금 다시 이제 일로 가서, 그럼 대체 부동산 가격은 뭐로 하냐? 자, 이거죠. 그럼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이번에 뭐 한다? 소유권 등기를 하건, 저 땅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건, 그럼 이 땅값이 얼마냐? 이 땅값 갖고 하는 건데, 저 토지 금액을 뭐로 따지냐? 원칙은요, 얘도 신고가액이에요. 내가 등기하고자 할 때 저 토지 금액이 얼마다? 그럼 그 금액 갖고 하고, 다음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신고가액이 없거나 이게 부당하다. 그때는 정부가 정한 금액,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세액을 산정합니다. 세 번째, 원칙 예외와 전혀 이제 관련이 없는 세 번째 특례가 있는데, 특례는 내가 실제로 산 금액,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갖고 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과세표준 표현 방법이 있네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취득세에서. 똑같아. 취득세도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자, 방법은 같은데 중요한 건 취득세는 이런 모든 금액이 취득 당시예요. 하지만 지금은 등록이니까 모든 금액이 언제 당시다? 등록 당시의 금액에서 등록 당시에 신고가액, 등록 당시에 시가표준액, 등록 당시에 사실상의 취득, 이렇게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특례. 자, 사실상 취득가격은 반드시
그 취득이 입증된 취득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첫째, 자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둘째, 외국에서 수입했다. 셋째,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했다. 넷째, 자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했다.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이 입증되었다. 여섯 번째, 검증된 취득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었어요. 뭐라고? 국, 수, 공, 판, 장, 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입증된 취득이에요. 그런데 이 등록명령서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냐면 개인이 건축한 경우. 뭐 있다고요? 개인이 건축한 경우에서 개가 더 있어. 개. 그래서 국, 수, 공, 판, 장, 검, 개까지 있어. 개. 그래서 여기에는 6개가 7개에서 취득세하고 차이점은 취득세 몇 가지입니까? 6가지. 얘는 몇 가지? 7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해도 얘가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라든가 또는 감가상각이 뭔지 아세요? 혹시? 배웠나요? 이 감가상각은 시간이 경과되면 가치가 감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건물 같은 건데 이 건물도 토지 금액은 시간이 경과돼도 변화가 없지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줄어요. 왜? 건물이 낡아가니까 그걸 수치로 표기한 게 감가상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이나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이 금액이 변동이 생기면 그때는 조심하세요. 변경 전 금액이 아니고 변경된 금액 갖고 해요. 변경된 금액을 갖고 한다. 변경된 금액을 갖고 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은 뭘 갖고 하고 부동산 가액에서 원칙이 무슨 가액? 신고 가액. 얘 무슨 가액? 시가 표준액,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국, 수, 공, 판, 장, 검, 개고. 다만 얘가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금액이 바뀌면 어떤 금액으로 한다고요? 변경된 금액에 의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납니다. 이거. 자, 두 번째 가죠. 이제 채권 금액이란 건데, 자, 채권은 아까 내가 남에게 받아야 할 금액, 아까 뭐 압류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얼마 꿔줬다? 3만 원. 그럼 내가 압류하면 얼마만 하면 돼요? 3만 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원칙은 내가 빌려준 금액, 원칙은 해서 그 본래 채권 금액에 의해서 해요. 그럼 얘가 몇 프로? 내가 원래 받을 거 100%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거 꿔준 지 몇 년 됐어요? 한 8년 됐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3만 원만 압류하기 너무 억울한 거야. 왜? 8년 동안 3만 원에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이자. 3만 원에 3년간 이자면 얼마쯤 붙을까? 좀 붙겠지, 그죠? 네, 이자도 있고. 근데 3년 동안 나 마음고생한 거 있잖아. 3만 원에 인생은 다 구겨지고 나 그것까지 다 청구할 거예요. 다 받아낼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원칙은 100%인데 예외는 이럽니다.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아파트 같은 거 담보로 맡기고 돈을 꾸게 되면 은행에서 등기부에다가 을구에 설정을 해요. 땡땡은행 채권 최고액 얼마. 그 금액을 보면 내가 빌려간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얘를 똑같은 말로 뭐라 하냐? 이렇게 부릅니다. 처분 제한 금액. 처분 제한 금액. 보통 한 120% 정도 설정을 합니다. 물론 얘는 달라요. 어떤 거는 130%, 어떤 거는 뭐 150%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가지 등기. 뭐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매신청 뭘 갖고 한다? 채권 금액에 의한다. 세 번째 건수입니다. 합병 등기, 말소 등기 등 그 몇 개냐 개에 대해서 보고하고 얼마 건당 6,000원씩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중요한 건 저쪽에는 부동산 가액에 의한 거, 채권 금액에 의한 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교재 볼게요. 자, 교재 170페이지 맨 밑에 1번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표에서 옆에 있죠. 세 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입니다. 원칙 뭐예요? 신고 가액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요. 등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므로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그 등록자의 뭐에 의한다? 신고에 의한 가액이 원칙이 돼서 대원칙은 신고가액이 원칙이에요. 단어 우측이 2번 예외. 자, 시가 표준의 개념.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원칙이 등록자의 신고에 의함이 원칙이에요.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을 갖고 해요. 뭘 갖고 해요? 시가 표준액에 한다. 그래서 언제 1번 신고 없을 때, 2번 신고가액이 더 적을 때. 자, 3번 특례. 요거 체크합니다. 자,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보셔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이야 미출. 다만. 자,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는 자, 뭘 갖고 온대요? 변경된 가액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변경 전 가액이 아니고 변경된, 변경 후 가액에 의합니다. 그래서 박스 1번 국가나 지방재단체로부터 취득, 2번 수입, 3번 공매 경매, 4번 법인장부, 5번 판결문, 6번 부동산거래법상 검증된 취득, 7번 법인이 아닌 자. 그럼 얘가 누구요?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경우. 그래서 7개입니다. 국수공판 장검개. 그래서 얘는 항상 무슨 가격?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자, 이제 큰 2번입니다. 자, 채권 금액에 의한 게 있죠. 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지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같은 말로 뭡니까? 채권 최고액을 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본래는 원래 채권 금액이고 얘가 없거나 불분명하다. 채권 최고액에 의하기도 한답니다. 또 세 번째 가죠. 3번. 자, 건수에 한 게 있네. 그래서 말소 등기, 지목의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건축물 구주 변경 등기 등은 매 한 건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금액 얼마씩이에요? 6,000원씩 해서 건당 6,000원씩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자, 네 번째. 자, 기타 금액에 의한 것도 있죠. 자, 첫째, 전세권은 뭘 갖고 합니까? 전세 금액. 두 번째, 임차권 뭘 갖고 합니까? 월 임대차 금액, 매월 지급하는 월세죠. 세 번째, 요거 조심하세요. 지역권은요, 요역지 가액으로 합니다. 승역지 가액 아니에요. 무슨 가액이요? 요역지 가액. 그럼 요역지가 뭡니까? 아,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그 뭐예요? 힌트 줄게요. 편익을 제공하는 땅, 편익을 제공받는 땅. 오케이, 받는 땅에서 제공하는 땅은 승역지라고 부르고 제공받는 건 요역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해당 요역지 가액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째, 자, 소유권 등기, 가등기, 지상권 등기는 뭘 갖고 합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중요한 건 얘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은 언제 쓰게 됩니까?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 개인이 건축한 거. 다만 주의할 게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에 의해서 금액이 변동되면 자, 뭘 갖고 한다? 변경된 금액에 의합니다. 두 번째, 3반원이에요.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매신청 그 금액이에요. 무슨 금액? 채권 금액. 그 다음에 건수, 합병, 말소는 어떻게 해당 건수에 대해서 부과한다. 얼마씩? 건당 6,000원씩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과세표준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죠. 이제 곱하기 뭐가 나옵니까? 세율 부분인데 이 등록면허세 세율은요. 이제 그 뒷페이지 가면 나와요. 174쪽 가면 얘도 표가 보이지요? 보입니까? 보이는데 이 표는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특성만 보면 일단 얘는 정률 퍼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정액 몇 원 두 가지가 있죠. 이때 이 퍼센트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차등
비례세율로 되어 있고 몇 원은요. 얘는 아까 얘기했어. 얼마씩 건당 6,000원씩이라고 아예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액입니다. 세 번째, 요 세금도요. 얘도 표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준이 무슨 뜻?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율을 써야 한다. 다만 얘가 여의치 않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뭣도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세 번째, 얘도 중과가 돼, 중과. 근데 그냥 3배 중과합니다. 몇 배 중과한다고? 3배 중과. 이런 특성이에요, 특성. 특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174쪽에 보면은 표가 나오죠. 소유권을 빼고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신청과 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는 다 똑같아요. 다 1000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얼마? 6,000원씩이고. 그러니까 소유권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아요. 다 얼마? 1000분의 2예요. 그래서 그냥 등록 면허세는 다 1000분의 2야. 그것도 생각한다면 등록 면허세는 다 강아지라고 생각해. 강아지. 강아지. 이게 뭐냐고요?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신청,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은 0.2%. 끝.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요. 지나가는 강아지만 보면 무조건 쟤는 뭐예요? 그치. 등록면허세. 예. 지나가는 개만 보면 무조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록면허세. 몇 프로? 무슨 2%? 완전 0.2%. 그럼 개 보나 마나요? 참 강아지를 봐도 G 0.2%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모든 강아지, 집에 있는 강아지를 봐도 뭐라고 하고? 넌 등록면허세 0.2%. 지나가는 개를 봐도 뭐랍니까? 0.2%. 그래서 무조건 등록면허세 0.2%. 이 끝이에요, 이게. 이게 다예요. 그 표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0.2%입니다. 자, 이제 주의할 게. 자, 밑에 박스 봐요. 174쪽에 이론 돋보기에서 자, 1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인 때는 6,000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아까 이게 제가 전 시간에 원래는 이게 부동산 등기 있었던 거거든? 근데 이제 부동산 등기는 아니요. 그냥 미만이어도 미만 거둬요, 이제. 다만 고치기 앞에 이제 부동산 등기가 아니고 아까 무슨 등기에 한해서 법인 등기에 한해서입니다. 절대 이제 부동산 등기 없어요. 뭐에 한해서 법인 등기에 한해서입니다. 절대 부동산 등기 아닙니다. 무슨 등기요? 법인 등기에 한해서입니다. 그 금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합니다. 제발 부동산 등기라고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부동산 등기에서 뭐로 바뀌었다? 법인 등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법인 등기만 6,000원 미만이면 6,000원만큼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로 하나 더 175쪽 가면요. 기출문제 파헤치기에 오답 플러스 대인 거 중간 딱 책 중간 되세요. 동그라미 7번입니다. 그래도 바꿔야겠죠? 뭐라고? 자, 175쪽에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7번 부동산 등기가 아니고 뭐? 법인 등기입니다. 법인 등기라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법인 등기는 얼마 미만이면 6,000원 미만이면 안 걷는다 걷는다. 걷는다. 얼마 걷는다? 6,000원. 그래서 법인 등기만 생각하면 돼요. 법인 등기만.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거 참고로 하고. 두 번째 갑니다. 2번. 등록면허세 중과세가요. 2번. 175쪽에. 자, 얘도 중과가 있는데 몇 배 중과냐? 3배 중과예요. 그냥 3배 중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몇 배 중과? 3배 중과인데 최근 5년 내에 첨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럼 언제 중과하냐? 이때 중과해요. 대도시에서 and 법인이 등기할 때. 어디서 등기요? 대도시에서
회사가 등기할 때. 명칭 조심하세요. 법인의 부동산 등기가 아니고 법인 자체가 등기하는 거예요. 법인 자체가. 어디서? 대도시에서. 이게 어딘데? 서울, 인천, 경기도입니다. 이 동네에서 자 회사를 세우면은 돈 내야 돼요. 자 저희가 인간도 태어나면 출생신고하죠, 그죠?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으면 거기서 이제 출생 확인서 떼줘 한 장을.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장명소에 가서 몇 시에 태어났으니까 이름 져주쇼. 그게 홍길동이야. 그다음에 이제 애가 좀 커요 이제. 그럼 이제 심오한 마음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하러 왔어요. 그 5분 만에 이제 출생신고가 딱 돼요. 너무 좋죠 기분이. 그럼 이제 기념으로다가 뭐 떼? 등본 한 통 떼. 자기 자식이 잘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딱 봐. 보면 이제 자기 자식이 나 배우자 자식 올라가잖아요. 그럼 너무 기뻐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지금 왼수죠 이제. 다 커갖고. 근데 애가 태어나서 이제 출생신고 딱 하면 뭘 받아요? 주민번호를 받아요. 그죠? 저도 받았어 주민번호. 어떻게? 880413 1488288 제 주민번호입니다. 얘만 기억하면 돼요. 4월 13일만 기억하면 돼. 왜 웃어요? 이 날이 뭔 날인 줄 알아요? 생일 아니에요. 홍탄절이요. 홍탄절. 절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홍가탄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받는데 인간은 태어나면 돈 내요, 안 내요? 출생신고할 때 안 내요. 근데 회사는 인간을 제가 뭐라 불러요?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자연인.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격을 받는다 해서 자연인이고 법인은 회사입니다. 법에 의해서 인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얘도 법인 등기를 하면은 그 자체가 뭐냐면 출생신고가 똑같아요. 그래서 회사도 주민번호가 똑같은 번호를 받아요. 뭐 106-111-1488 이렇게 주민번호가 똑같은 형태의 법인 등록번호가 생성이 돼요. 그럼 이 번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뭔가 법인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하게 되면 얼마 뭐 11만 2천 얼마씩 내야 돼요. 등기할 때. 근데 그게 어디서 한다면 대도시에서 한다면 그걸 몇 배 내나? 3배.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을 서울로 안 하고 어디서 하는 이유가 대전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요 세금 때문에. 서울에다 하면 몇 번 내야 돼? 3배. 대전은 3배 안 내. 그냥 1배만 내면 돼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법인 회사를 세우면 몇 배 한다? 3배. 그 어떤 등기냐 보죠. 이때 법인은 모든 법인이에요. 이게 영리법인이 됐건 비영리 법인이 됐건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다 중과 대상이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이때 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이 되건 대도시 밖에서 한쪽으로 전입을 하건 관계없어요. 전부 다 중과, 설립 전입 다 중과합니다. 또 그 회사가 본점이건 이렇게 쓸게요. 주사무소건 지점이건 분사무소건 다 중과합니다. 네 번째, 법인이 설립하고 전입하고 5년 이내에 자본금이 증가했다. 이 경우도 똑같이 중과세입니다. 자본금이 증가한 것 중과세예요. 대신 다섯 번째, 업종은요 비도시형 업종일 때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을 때 좋은 거고 비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신나, 시멘트 이런 거죠. 그래서 백화점 같은 건 중과하네요. 이렇게 중과하는데 다만 중과하지 않는 것도 있대요. 중과하지 않는 거. 첫째, 반대죠. 도시형 업종. 이러면 중과 안 합니다. 두 번째, 5년 내가 아니고 5년 지냈대요. 5년이 경과되었다. 이래도 중과 없고 하나 더, 산업단지에서 법인 세운다. 이것도 중과 안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게 돼요. 그 3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3,600원밖에 안 나왔다. 그럼 얼마 내면 돼요? 6,000원입니다. 왜 아까 했잖아요.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그 세액이 얼마 미만이어도 6,000원 미만이도 얼마나 건다? 최소 6,000원만큼 걷는다. 자, 보죠. 다음과 같이 보셔요. 자, 175쪽에 대도시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는 그 세를 100분의 300에 몇 배로 한다? 3배로 한다. 끝. 그냥 3배로 한다. 그래서 밑에 1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 등기 등의 중과세입니다. 1번.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 설립 후 휴면 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엔 자본금이나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 다 포함됩니다.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이건 법인의 설립 등기죠. 둘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대도시 내로 뭐 했대요? 전입했대요. 전입도 끝에 법인의 설립으로 봐서 중과한다. 그럼 결국은 회사가 세워지거나 전입하거나 다 몇 배 중과한다? 3배 중과한다. 몇 배 중과요? 3배 중과한다. 그래서 넘겨보면 176쪽에 왼쪽에 비교라고 해서 뭐 건당 11만 2,500원, 뭐 건당 4만 200원 이런 거 써있죠, 그죠? 그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저희는 몇 배 중과한다? 3배 중과한다. 언제만 3배 중과한다고요? 대도시에서 뭐 했을 때? 법인이 등기했을 때 3배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계속 중과한다 몇 번 얘기했는데 사치성 재산은 지금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럼 결국은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만 중과가 되는 거지 얘는 중과가 없어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뭐만 중과한다? 취득세만 중과한다. 대신 등록명세는 중과 있다 없다? 중과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얘는 알고 계시면 돼요. 몇 배 중과한다? 3배. 언제 3배? 대도시에서 뭐 했을 때? 법인 등기했을 때. 다만 그 등기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걷는다? 6,000원만큼 걷어간다. 그걸 뭐라 불러요? 아까 최저세액제라고 하죠. 지금 똑같은 말이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뭐가 부족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죠. 이제 179쪽으로 갑니다. 그 178쪽에 가면 3번 면허에 대한 거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건 안 봐도 됩니다. 굳이 뭐 안 봐도 돼요. 관계 없어요. 179쪽으로 갑니다. 바로 5절로 갑니다. 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부과와 징수입니다. 1번 납세지 또 나왔네. 저희가 분명히 납세지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같지 않다고 했어요. 국세는 다 어디? 주소지, 세무서. 지방세 어디? 물건, 소재지.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 등록 면허세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예요. 지방세니까 얘도 어디? 물건, 소재지. 그럼 보죠 한번. 1번. 자, 등록 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어디? 소재지입니다. 나 등기 등록권자의 뭐가 나옵니까 지금? 주소지. 요 네모 칠게요. 주소지. 또 해당 사무소나 영업소 등의 소재지 관할 도나구에서 부과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분명히 지방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나옵니까? 주소지가 나와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야. 지방세는 다 어디가 납세지? 물건지인데 주소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밑에 이제 동그라미 10번,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밑에 2번에 등기등록의 종료 납세지에서 동그라미 10번, 11번, 14번입니다.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는 물건지를 정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자 10번에 보면 저작권, 출판권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저작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책 저자가 누구예요? 저요. 출판 누가 했어요? 이 해커스에서 한 거예요? 그럼 저작권하고 출판권은 다른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책이 여기에만 사용된다면 뭐 저작권 등록 여기다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이 책이 여기만 쓰는 게 아니야. 어디부터? 대한민국 전 지역에 다 쓰여요. 현재 몇 명? 10,000명. 여기 계신 분들 대우대 200명, 인강수강생 10,000명, 이제 9,800명, 10,000명, 10,000명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책을. 전국에 다. 그럼 얘를 물건지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리고 어디? 나의 주소지에다가 저작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또 그 밑에 11번 특허권은 제껴두고 희동신앙권 돼 있죠. 이게 뭐냐고요? 유임을 받았죠. 오늘도 유임을 줬잖아. 유임을 주면 좀 유치하고 치사하고 웃기지만 허접하지만 이 그림 나오죠.
이게 현재 실용신앙권 등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눈에 보는 부동산 세법이다 해갖고 이게 책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모든 세법 내용을 그림 해놓고 밑에 내용 해놓고 문제 해놓고 나중에 다시 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줄 거냐면 중요한 내용은 그림을 이렇게 해놓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써놓고 요거에 대한 기출문제 지문해놓고 요거에 대한 예상문제 해서 이게 딱 한 페이지 양쪽으로 딱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은 그림, 설명, 기출문제, 예상문제 이렇게 해갖고 얘는 3월달 이후에 줄 겁니다. 또 줄 거야 유인물 또. 그래서 이렇게 얘를 계속 보면 아무리 내가 바보여도 세법의 문외한이어도 다 알게 돼요. 왜? 그림 보고 그거에 내용 써 있지. 그거에 대한 기출문 써 있지. 그다음 그거에 대한 예상 지문 써 있지. 이렇게 되면 한 섹터가 따닥따닥 다 끝나요 이제. 아무리 바보여도 끝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내비두면 이거 다 뺏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 3년 전에 실용신앙권 등록을 해놨어요. 그림을 다. 뺏기면 이제 큰일 나요, 이거. 복사하시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자 쓰이는 곳이 여기 한 곳이면 문제 없겠죠, 그죠? 근데 다수 쓰이니까 어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 권자 주소지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거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179쪽에 맨 밑에 괄호 4번으로 갑니다. 괄호 4번. 자, 4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시작. 그게 무슨 얘기일까? 자, 이게 조심할 게 등기법하고 4번이 세법하고 달라요. 이 4번이 등기법하고 세법하고 다릅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실상 세법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법하고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보죠. 갑이 있고요. 자, 내가 있어요. 자, 제가 갑한테 야 갑아 나 1억만 꿔줘 그랬어요. 꿔줘. 근데 갑이 1억을 꿔준대요. 그랬더니 대신에 야 담보 갖고 오래 담보. 저한테 담보를 가져오래요. 그래서 알았어 담보 맡길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어디 있는 건데 대전에 있는 이 아파트를 자, 이 갑에게 담보로 맡겼어요. 그럼 저 갑은 이제 채권자니까 이 아파트에 뭐 설정할까? 근저당 설정하겠죠, 그죠? 얼마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근데 안타깝게 됐어요. 아파트 값이 8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일단 갑은 어쨌든 급하니까 얼마에 대해서 8천만 원에 대해서 설정하겠죠, 그죠? 자,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대전. 그럼 얘는 어디 가서 세금 내야 돼? 대전에 가서 세금을 내고 대전에 가서 뭐 또 해야 돼? 저당권 설정 등을 해야 돼요. 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담보물건 금액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가 나한테 야 담보가 부족한데 너 더 갖고 올래? 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또 줄게. 이번에는 뭐? 내 땅인데 이 땅이 어디냐고요? 저 멀리 제주도. 있는 땅이야. 그럼 나머지 얼마 더 설정하면 돼 이제? 2천. 그럼 이 땅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추가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럼 세금 내야 돼. 그죠? 뭔세? 등록, 면허세. 어디 가서? 대전 갔었는데. 즉 하나의 채권 금액에 대해서 1억이죠.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근저당이 설정되면 처음 등기한 곳이 납세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3번, 4번, 5번이 다 설정돼도 다 어디? 대전이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등기법과 차이점이 요겁니다. 등기는 어떻게? 각각 해야 돼요. 대전권, 대전, 제주권, 제주입니다. 등기는 각각 가는 거지만 납부는 어디서요? 처음 등기한 곳 대전이 납세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등기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등기는 어떻게 하고 등기는 각각 하고 납부는 어떻게 하고 한 곳에 가서 다 내고입니다. 그런 내용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죠. 이제 들어가서 자, 이제 180페이지 이제 신고 납부로 가죠. 2번. 자, 등록 면허세도 뭐 한대요?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냐? 아까 했어요. 나 이번에 뭐 하고 싶다. 등록하고 싶다. 하면 등록하기 전에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보죠. 원칙입니다. 자, 1번 등록하려는 자는요. 그 과세 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을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자, 그 밑줄 등록하기 전까지 뭐 한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럼 아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했어요?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얘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쉽죠? 그 다음 밑에 괄호 2번 갑니다. 2번, 3번 묶어주세요. 앞에. 180쪽에 중간에 괄호 2번, 밑에 3번 두 개를 묶어서 앞에 쓰세요. 취득세와 같다. 뭐와 같다고요? 취득세와 같다. 이게 뭐냐면 2번이 아까 그 취득세 잘 생각해봐요. 처음에 취득한 건 일반과세 물건이었는데 이게 5년 내에 중과 대상이 됐어요. 돼서 차액이 나왔어요. 그럼 그 차액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30일 내에 또 냈죠. 그게 2번 똑같고 3번이 뭐냐? 아까 만천지 종교용 건물을 취득해서 면제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금이 추징된다네. 그럼 얘도 언제까지? 사유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30일 내. 똑같아요. 그래서 그 규정은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하고 같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둘 다 같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언제요?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언제까지 신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인데 이렇게 세금을 더 내는 게 되면 언제까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 신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으로 가죠. 맨 밑에. 자, 4번을 체크합니다. 크게 체크하세요. 4번. 자, 체크했어요? 네, 아직 빨리 해요. 그럼 4번. 자, 180쪽 맨 밑에 4번입니다. 체크했죠? 자, 지금부터 역시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난리가 났어 지금. 아유. 자, 4번은 조심할 게 뭐냐면 요 4번 규정은 등록 면허세에만 있어요. 그 어떤 세금에도 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분명히 이 등록 면허세는 아까 무슨 납부하라고 돼 있어요. 신고 납부인데 만약나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납부만 했어도 신고 납부된 거로 보아서 별도의 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배웠었던 취득세 있죠? 취득세에서 만약에 얘하고 똑같이 나 취득했어. 신고 안 하고 납부만 했어? 걔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붙어요. 또 나중에 부동산 양도했어요. 양도해놓고 나서 자 납부는 했어요. 신고 안 했어요? 걔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있습니다. 근데 이 등록 면허세만큼은 자 신고는 안 했어도 뭐만 하면 납부만 하면 신고 납부된 것도 봐서 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적어서?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금은 한 번 내면 등기가 무효가 되건 취소가 되건 돌려줘 안 줘? 안 주니까. 한 번 내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굳이 신고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받는 게 이의가 있는 거지. 받는 게 이의가 있고 또 아까 말소 등기도 얼마씩 받았어요 세금을? 건당 6,000원 그죠? 설정은 다 1,000분의 2였어요 그죠? 근데 왜 말소는 6,000원인데 설정은 비싸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공시법령 가면 그 등기부 그 예시 나오죠 그죠? 말소 등기 어떻게 해요? 찍 그면 돼 그냥. 맞아요. 찍 그면 돼. 그 등기관이 피곤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찍 그면 돼. 6천만 주셔. 이거고. 설정은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요. 왜 등기관도 아무리 설정해도 일일이 쳐야 돼. 뭐 암호계 채권자 누구 채무자 누구 많이 또 쳐야 되고 도장도 찍어야 되니까 요건 좀 많이 받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받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신고 안 해도 납부만 하면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대신에 신고 납부가 안 되면 이때는 다 붙어요. 그래서 일단 신고는 안 해도 납부만 하면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그 규정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우측으로 가면 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차이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취득은 며칠 내에 신고 60일 내 등록은 언제까지 신고 등록하기 전까지 다만 특례는 같아요 둘 다. 그래서 사유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3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넘어가죠. 이제 183쪽 갑니다. 자 예외 보통징수라고 돼 있죠. 역시 신고 납부하는데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고 가산세부터 뭐한다? 보통 징수한다. 그래서 밑에 가산세 표는 아까 제가 뭐와 똑같다 했어요? 취득세와 같다. 그래서 항상 부당하다. 몇 퍼센트? 40. 일반 무신고 얼마? 20. 일반 과세 얼마? 10%가 각각 붙죠. 이런 거 시험 낼 일도 없어요. 이건. 자 넘어가죠. 네, 그 뒤 페이지 가면 자 큰 3번 자 184쪽에 자 등록면허세 부가세입니다. 항상 모든 세금은 본세가 있으면 뭐가 있다? 부가세가 있는데 얘는 아까 취득세는 부가세 계산이 복잡했죠. 얘는 안 복잡해요. 그냥 내가 낼 금액에 대해서 그냥 20%. 그래서 보면 자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20. 그럼 내가 낼 금액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 붙는 거예요. 뭐가? 지방 교육세가 붙고 대신 그 세금이 감면되었다. 그럼 감면받은 금액이 얼마? 100분의 20에 대한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얘는 계산할 것도 없어. 내가 낼 금액이다. 그럼 그 금액의 얼마? 20%. 감면받았다 얼마? 감면받은 금액의 20%. 그래서 지방교육세나 농특세가 붙지. 아까 취득세와 같이 이상망측한 계산 방법은 있다 없다? 계산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자 하나 더 가죠. 우측 6번.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 나왔네. 비과세. 비과세가 뭐예요? 정부가 세금 버는 걸 뭐한다? 포기한다.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오늘 기억나는 거 이거밖에 없지 그죠? 예? 국가가 취득했다 국가가 등기했다 하면 다 뭐합니까? 비과세. 2번 갑시다. 기타 등기 등록에 대한 비과세인데 1번. 자 회사의 정리 특별정산 이 뭐냐고요? 회사 문 닫는 겁니다. 회사가 오죽하면 문 닫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국가가 그 회사 찾아가서 야 니네 회사 문 닫는 다음에 돈 내라. 뭔 돈? 말소 등기해야지. 그러면 회사가 낼까요? 아니 내는 게 아니고 회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해야 돼. 아까 말소 등기할 때 얼마씩이었죠? 건당 6,000원. 그럼 국가가 그거 받겠다고 압류까지 해? 그럴 때는 걷지 말자. 그래서 비과세 되는 거고. 두 번째. 자,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 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변경 이런 것들 또 비과세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이 행정구역 변경이 뭐냐면 그 세종시가요. 가령 제가 세종시 저도 조그맣게 산이 하나 있어요. 조그맣게. 이게 옛날에 산 거거든. 언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한다고 해갖고 광풍이 일었잖아요. 그 다음에 MB가 딱 오시고 나서 뭐 한다?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해서 동네 땅값이 뭐 다 폭락을 했어. 그래서 에휴 저거 분명히 나중에 할 거야. 선견지명을 가지고 땅을 샀어요. 대신에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개발될 거 아니야. 신도시 들면. 그래서 이제 지번도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남면 뭐 저쩌고 이렇게 돼요. 근데 어쩐 일로 나중에 선거철 되니까 야 다시 하지 막. 그래서 공사도 하고 막 했어요. 땅을 파기 시작하더라고. 계속 파기 시작해요. 길도 났어. 조금 있으면 저거 풀리겠지. 지금도 개발 제한구요. 언제 풀려 이거예요. 근데 등기부를 딱 떼보면 등기부의 주소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지금은 행정구역이 바뀌었죠. 어떻게? 세종특별자치시.
그죠? 그럼 등기부를 내가 바꾼 겁니까? 국가가 바꾼 겁니까? 국가가. 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뭐 행정구역이 변경되든가 혹은 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번호 바뀐 애 있죠? 대한민국에.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면 이게 촬영하다 보니까 미스 하. 이분 알죠? 법원에서 인정해줬어 이제. 일사가 아니고 뭐로? 이사로. 여자로. 그럼 실제 이분이 그 전에요. 한참 전인데 제 일산 살 때 제 옆에 살았거든요. 이 시집 가기 전에. 시집 가기 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헷갈리네. 하여간 뭐 지금 같이 사는 분도 있어요. 정씨. 근데 약간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소유권이 이분 거였어요. 근데 그때 남자였거든요. 그럼 등기부를 떼면 분명히 일사 뭐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법원에서 나중에 뭐라 했어요? 넌 여자 해라 해갖고 바뀌었어요. 그래도 주민번호가 이사 뭐로 바뀌어요. 그럼 이것도 등기부를 바꾸면 과세, 비과세, 비과세. 왜? 얘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떻게? 국가가 바꿔 준 거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무덤과 이에 접수된 시설인 뭐 묘지도 비과세, 묘지. 그래서 묘지 등록 비과세입니다. 네 번째는 면허의 단순 변경도 비과세한대요. 그래서 비과세는 더 쉽네. 국가, 정리, 행정구역 변경, 묘지, 면허의 단순 변경 같은 거 다 비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깐만요. 자, 189쪽 갑니다. 189쪽이에요. 자, 문제 6번입니다. 6번에 동그라미 4번 봅니다. 뭔지 알겠죠? 예, 뭐라고 보시면 법인등기. 그래서 법인등기만 아이건 절대 부동산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법인등기에 지금 좀 문제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고칠게요. 법인등기라고 해서 6번에 동그라미 4번 법인등기가 얼마 미만이면 6,000원 미만이면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한다. 분명히 얘 시험 납니다. 분명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뒤에 재산세부터는 또 있어. 193쪽에 다 고쳐야지. 193쪽에 14번. 1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있어요? 예. 저 부동산 아니고 뭐로? 법인 등기에서 부동산 등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동산 등기는 폐지가 됐고요. 법인 등기만 생겨난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죠. 그다음 오늘 나눠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그 3쪽에 왼쪽 오른쪽에 그래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자, 봅니다. 왼쪽에 1번 가죠. 자, 왼쪽입니다. 문제 왼쪽 1번. 부동산을 매매 계약에 의해서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맞죠? 예, 맞고. 두 번째.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할 경우 상속 개시 1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얘도 맞죠? 세 번째.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얘도 맞죠? 그죠? 4번.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땐 취득세 부과한다. 틀렸죠? 왜? 취득 가액이. 나왔어요, 지금. 5번. 그거 말고 틀린 거 또 있어요. 네, 이따 제가 찾아낼게요. 자, 5번. 취득세의 표준세를 100분의 1로 해서 산출된 세액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100분의 20이다. 틀렸죠? 100분의 10이지. 100분의 10. 감면세액일 때가 20이에요. 6번. 5번 틀렸고 6번. 표준세율에 해서 1000분의 2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뭐가 붙어? 지방 교육세. 오케이. 맞고. 7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단체조합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죠. 얘도 맞아요. 8번. 임시응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역시 비과세 합니다. 그죠? 예. 얘도 맞고. 자, 우측으로 가서 1번. 자,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 누구네요? 등록하는 자가 납세 의무가 있지요. 예, 맞고.
2번. 채권 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할 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없으면 처분 제한된 금액. 얘도 맞습니다. 3번. 자, 부동산 등기에 따른 납세자 뒤 부동산 소재지. 왜 지방세니까. 네 번째. 자, 법인이 취득한 건물을 등기할 경우 등록 당시 자산재 평가나 의사로 인해서 가액이 변경되면 그 금액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 금액이다? 재평가 후죠. 변경 후 금액. 그래서 항상 변경된 무슨 금액? 변경된 금액에 의합니다. 자, 5번인데요. 5번은 이따 손 들어봐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틀렸다고 제가 얘기할 건데 거의 다 할 건데 5번 OX. 응? 5번이 OUX야. 자, 이거 O라고 하신 분. 괜찮아요. 거의 다지, 그제? X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이건 실제 나섰던 문제인데, 이제 강하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과세표 좀 봐봐요.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매신청은요,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채권 금액이에요. 이렇게 바꿔친다는 얘기, 이렇게. 내놓으면 다 틀려요, 이거 지금 실제는. 그래서 거기 X입니다.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무슨 금액에 대해서? 채권 금액에 대해서.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이하 됩니다. 6번. 자, 100분의 50 보면 가감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맞고. 7번. 아까 분명히 제가 7번. 사치성 재산은 뭐만 중과한다? 취득세만 중과한다. 등록세 중과 있다 없다? 없다. 예, 없어요. 아니다. 맞아요. 이거 7번. 없습니다. 예. 아니니까 맞는 거요. 예. 8번. 언제까지 신고해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한다. 오케이. 9번. 100분의 20에다가는 뭐가 붙어요? 지방 교육세가 붙죠. 9번도 맞네요. 네. 자, 오늘도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아침 푼 거죠. 왜요? 답 안 줬어요? 아침에 푼 거? 답 줬을 건데? 예. 아침 거 궁금한 거 있는 분 시험 본 거? 없죠? 예. 제가 몇 번을 교정을 받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아마.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